한룰이라는 토론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범량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박근혜 정권이 무엇을 잘못했고 또 얼마나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설명하고 있어서 저는 그것보다는 시국 선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2013년에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시국 선언을 하려다가 고등학교에서 체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2013년도에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이유로 대학생들이 시국 선언을 했었고, 저도 이걸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등학생 신분이지만 시국 선언으로라도 이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거기서 무슨 대단한 특별한 학생이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사실 저는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학교에서 시킨 대로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친 거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고 또 87년에 5.18 때 그렇게 시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면 언제든 나서야 한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실천했는데, 사실 저를 막아선 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도 경찰도 아닌 고등학교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저는 왜 역사가 이렇게 배우는 대로 하지 않는가, 왜 우리 학교 교육은 배우는 대로 학생들이 하게 만들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와서도 지금 그 일이 있은 이후로 한국사를 수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이 상황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는 역사 교육이 너무 싫습니다. 지금도 역사 교육을 어딘가에서는, 이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어딘가에서는 오늘도 민주주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르치고만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학우들이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여기에서 그때 당시 읽지 못하고 읽으려고 했으나 그 고등학교 교사들의 그 몽둥이에 맞고 찢겨져 나간 시국 선언문을 한 구절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관련돼 있고 또 하야와 관련돼 있는 대통령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을 선봉에서 썼던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학생들의 선언문 중에서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제 발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양심은 부끄럽지 않다. 외롭지도 않다. 영원한 민주주의의 사수판은 영광스럽기만 하다. 보라, 현실의 뒷골목에서 용기 없는 자학을 되씹는 자까지 우리의 대열을 따르고 있다. 나가자. 자유의 비밀은 용기일 뿐이다. 우리의 대열은 이성과 양심의 평화, 그리고 자유의 열렬한 사랑의 대열이다. 모든 법은 우리를 보장한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최순실이 어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부정입학과 학사 일정 특례 의혹으로 이대 학생들을 분노하게 했던 정유라 씨도 귀국 즉시 체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유라 씨의 변호사가 한 말은 가관이었습니다. 아직 정유라 씨가 세월의 풍파를 견딜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보호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을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점심을 먹으며 저 학생들이 구조될지 아닐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18살 학생들에게 간절한 구조의 손길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학생들의 가족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늦게나마 배를 인양하기 위해 유족층이라는 오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2016년에 구우역 참사를 기억합니다. 점심시간도 없어 라면을 들고 다니던 청년은 정규직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안전규정을 지킬 수도 없게 하는 과도한 업무량과 사고가 나도 누구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하청 구조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메트로는 자신들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부주의였다는 핑계를 대면서 수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수장되고 부셔져도 되는 삶이었습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고 그냥 사라져갔습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300조로 늘어난 가계부채, 취직할 수 없어 끝도 보이지 않는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 소리 소문 없이 직장에서 잘려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들,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들의 삶과 절규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침묵한 재벌과 여당에 의해 짓밟혀 사라졌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침묵한 채 이익을 지키던 일당과 모든 것에 무능했던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자기 뜻대로 움직였던 최순실은 처벌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찰은 지난 학교의 부정부패와 독단적 행정에 맞서기 위해 평화시위를 주도했던 이화여대 학생들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명백히 국가폭력에 의해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두고 시신들과 대처를 벌였습니다. 이는 어제 최순실이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 휴식을 주었던 상황과 완벽히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당은 혼잡함을 틈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바쁩니다. 불의와 협잡이 판치는 상황에서 야당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침묵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야당이 주장해야 할 것은 거국 중립내각도 아니고 책임 총리제도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모른 채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권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제지해야 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던 비정상적인 사회를 규탄하고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변하지도 지켜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우리는 침묵과 희생을 강요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바꾸기에 한 걸음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우리의 부당함을 알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으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남대학교 학생이라는 지위 빼고 지위만 남겨두고 누군가의 아들이라던가 어디 동아리 회장이라던가 그런 것을 제외하고 오로지 개인으로서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저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울려 퍼질 때만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위의 공기가 무거워져서가 혹은 주위의 눈초리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 순간만큼은 일상 속에서 힘이 간 선조들과 조국을 다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극기를 보며 저는 그분들이 삶을 통해 만들고 또 지키고자 하셨던 가치에 대해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선조들의 고귀한 뜻을 오롯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뜻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그러한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판단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더 이상 판단을 늦출 수 없기에 저는 감히 판단하려고 합니다. 본인의 삶 속에서 저지른 잘못과 죄가 적지 않지만 훗날 또 하나의 잘못과 죄 그리고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조국과 민족의 지도자는 현명해야 하고 또 굳건해야 합니다. 그의 손과 가슴에 조국과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도자 또한 한 사람의 민족이자 사람입니다. 그렇게 매번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옳지 않은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판단과 선택이 부정과 부패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최순실 씨를 비롯한 여러 비선 실세들의 부정과 부패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임명한 지도자의 뒤에서 국정을 농단하고 그들의 욕망을 채우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측근들은 이를 사실무근 혹은 유언비어라고 말했지만 이제 서서히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자리에서 물러나 공정한 수사와 국민들의 불안 아래서 진실을 밝히길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